예,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점심시간인데 저는 점심 안 먹으니까는요. 이번 주제는 AI 맹신하다가 피보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일하다 다쳤어요. 근데 되게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 사람의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그거 신청해야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도 뭐 법 좀 알고 한다고. 그리고 AI가 요즘 잘 돼 있다고. AI에 도움받아서 산재 신청서를 썼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봐주겠다고. 돈 안 받고 그냥 봐주겠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힘들어 쓴 거고 AI가 도와줬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제가 노무사지만 제 도움 없어도 된대요. 자신 있게 냈어요. 근데 빠꾸를 맞았어요. 산재 신청에서. 첫 번째 요양 신청에서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승인이.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AI 우리가 사용 시에 그냥 일상에서 회사에 보고서 내거나 뭐 이럴 때는 설사 좀 싫은 소리 듣거나 AI 때문에 AI로 쓴 보고서가 잘못돼서 빠꾸 맞아도 다시 써서 내면 되죠. 근데 문제는 관공서와의 업무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일단 한번 빠꾸 되면은 그게 기록에 남아요, 영원히. 그러면 그 다음번에 불복 절차들이란 게 있죠. 산재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최초 요양이 거부되고 나면 최초 요양 신청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있고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우리가 형사 처벌 이런 받는 경우에도 경찰에 예컨대 AI로 의견서를 낸 경우에 내가 예컨대 뭐 피해자거나 피의자일 경우에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한테 뭐 송치해라, 재판에 넘겨라, 재판에 넘기지 마라. 그래서 송치 의견, 불송치 이렇게 넘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절차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관공서에서 일단 한번 내려진 결정은 뒤집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공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하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들도 그걸 뒤집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통계 자료 찾아보세요. 소송에서 재판에서 1심을 2심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럼 2심이 3심 대법원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판사들도 다른 판사가 일단 한번 내린 결정을 또 뒤집는 걸 부담스러워요, 일단. 그래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신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이다. 그러면 뒤집기도 하지만 드물다고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재 최초 요양 신청에서 거부가 되고 나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로 가는데 근로복지공단이란 산재에 있어서의 가장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설사 소송으로 가도 판사들도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문가인데 일단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결정이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뒤집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왜 찍었냐면은요. 요즘에 AI, 뭐 챗 GPT가 대세가 되면서 뭐든지 그걸로 하려고 해요. 저는 AI를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써야 돼요. 저도 업무에 써요. 단 제가 업무에서 쓸 때는 제가 꼭 필요한 의견서나 제가 써야 되는 글들을 AI로 뼈대를 잡고 제가 당연히 검토를 해요. 그래서 검토하다 보면 AI 한계가 보여요. 강조해야 될 부분을 강조 안 하고 강조 안 해도 될 걸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아니면 옛날 법을 가져오거나 틀린 학설을 가져오거나 그럼 저는 그걸 수정을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일반인이 이런 수정할 능력도 없는 일반인이 그냥 AI에 의해서만 중요한 그것도 관공서에 내는 서류를 작성한다? 그거는요 스스로 진짜 기름 인물 몸에 붓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AI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만들죠. 딱 봐도 알죠. 배경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오래 보고 싶으세요? 오래 봐도 이질감 안 느껴지세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AI로 목소리하고 배경한 것들은 뭔가가 이상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본사에서도 AI로 양산한 그런 영상들은 앞으로 삭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영상도 이런데 글은 오죽하겠어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AI로 쓴 건가, AI가 아닌 걸로 쓴 건가. 아니면 AI로 썼더라도 아, 사람이 한번 손을 봤구나. 아니다. AI가 그대로다. AI 쓴 거 그대로. 그걸 다 안다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영상도 AI로만 만든 건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래서 거부감이 안 느껴질 것 같으세요? 당연히 느껴져요. 읽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눈이. 그러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건 좀 딴 얘기기는 한데 고시에서 뭐 글씨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악필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건 영원한 화두인데 어떤 교수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술자석에서. 그 고시 그 채점위원으로도 들어갔었던 교수가. 딴 건 모르겠고 눈이 너무 불편하게 하는 답안지는 진짜 본인이 의지를 발휘해서 끝까지 다 읽고 점수를 주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채점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답안지는 아무래도 좀 점수를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점자도 사람이에요. 국가고시라는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사안에서도 그런데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그 AI로 만든 서류 보면서 짜증 안 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짜증 나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AI로 만든 것 자체가 문체 자체에서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 산재 최초 요양 신청 그거 그냥 본인이 AI로만 써서 신청했다가 그 진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해달라는데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한다고 그랬느냐? 뒤집는 게 너무 힘들고 첫 번째 AI로 너무 나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아, 나 도저히 그거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처음에 설사 지더라도 제대로 사람이 만든 서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상을 주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래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나쁜 인상을 줘버리면은요. 선입견이 너무 나쁘게 박혀버리면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뒤집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절대 AI 쓰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AI를 쓰더라도 현명하게 써야 될 때 안 써도 될 때 좀 구분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적인 회사 업무, 뭐 개인 간의 일 이런 데는 AI 써도 돼요. 좀 문체가 거부감이 들어도 뭐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관공서와의 일, 특히나 관공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 이런 데 있어서 AI에만 의존했다가 만약 나쁜 결과 나오면 다시 말하지만 뒤집는 게 너무 힘들고 재판이라도 가서 만약에 AI 또 잘못 썼다가 져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2심, 3심 가서 뒤집는 게 쉬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AI를 절대 남용하지 마시고 관공서와의 일에서는 AI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 사용하시더라도 꼭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라도 하게끔 전문가들한테 검토비라도 좀 주고 검토라도 받으세요. 근데 저는 관공서와의 일에 있어서는 AI 사용을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다시 말하지만 AI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한번 다 손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거부감 안 들게 다 바꿔요, 문체 같은 거. 그걸 좀 알고 AI를 쓰세요. 예, 그럼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